오늘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한중일 3국의 선종, 그리고 이제 선형별 신조선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별로 이제 각각 어떤 선종의 해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벌어지는 뉴스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신조선 발주량 추이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실어올 원자재들이 대거 필요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제 선진국들로 다시 수출하려면 이제 컨테이너선 역시 대거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 신조선 시장은 거의 중국이 혼자 먹여 살리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곧바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이제 이로 인해 선박 발주 역시 이제 크게 이제 급감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2009년까지는 이제 바닥을 찍지만, 이제 2011년에 이제 에코십,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이 출시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선주들은 연비, 그러니까 가성비에 이제 포커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이제 2013년부터 이제 15년까지의 발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게 중국 경제가 또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얘기가 다시금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불황기를 겪게 됐지만, 제 2021년부터는 이 카타르발 대량 LNG선 발주,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는 이제 컨테이너선의 발주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그 한중일 3국의 수주 점유율 추이를 보면 좀 이런데요. 이제 이 세 국가를 모두 합쳐보면 대략 이제 90% 이상의 선박을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제 모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때문에 이제 발주량이 대거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중국이 그 자국에다가 셀프 발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주 점유율이 이제 크게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은 그 대학교 같은 이제 조선 관련 학과들이 사라지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1위였지만 이제 현재는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이제 점유율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금융위기 이후를 좀 생각해보면 중소형 조선소들이 이제 대거 구조조정을 겪고, 또 이제 대형 조선소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국내 조선소들의 경쟁력이 이제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이제 2015년도를 보면 이제 한국의 점유율이 크게 구부러지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엔저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 선박들이 저렴해지니까 중국 선박들과 이제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이제 선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좋은 일본에다가 이제 발주를 맡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선가의 최대 80%까지 1%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이 선박 금융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당시에 일본이 잠깐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 엔저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자재나 이 부품의 대부분은 이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이제 최대한 엔화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달러에 130엔을 받는 것보다 이제 엔저 현상이라서 이제 150엔을 받는 게 이제 더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과 한국 점유율이 구부러지고 이제 일본 점유율이 이런 식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이는 결국 얼마 못 가고 이제 다시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중일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선종별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벌크선인데요. 사실 이제 벌크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벌크선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이나 만드는 이제 그런 선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타 선종에 비해서 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도 낮고, 반면에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커서 이제 보통 신생 조선소나 이제 어떤 나라가 새로 이제 조선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타겟팅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당시 중국이 이제 늦게 조선업에 뛰어들긴 했지만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중국은 집단적으로 정책을 획일화시키는 게 가능하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거의 벌크선은 이제 공장처럼 찍어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생기면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의 이 극대화를 위해 중요한 게 이제 동일 선족 반복 건조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 때 이제 같은 종류의 붕어빵을 만드는 게 재료비나 만드는 속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이제 이 점을 이제 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벌크선을 크게 세 가지 선종, 그러니까 초대형 벌크선, 이제 케이프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파나막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VLOC라고 부르는 이 초대형 광탄선, 그리고 이제 초대형 벌크 선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사실 벌크선 시장을 먼저 선점한 건 여기 이제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무려 이제 70%가 넘습니다. 이 초대형 벌크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공장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철광석을 이제 실어 날라야 했고, 이게 결국 선박의 대형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이제 대부분 자국에서 발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 발주하는 것보다 자국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 부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셀프 발주, 이제 셀프 수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이제 이건 각 시기별 벌크선 건조 현황인데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이제 불황기를 보게 되면 이게 최근 5년간 추이인데, 이제 1위는 그 중국의 상해 외교부 조선이고요. 2위는 이제 여기 뉴타임즈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삼호중공업도 있지만 이제 둘이 합쳐보면은 이 뉴타임즈보다 이제 모자라죠. 따라서 이제 초대형 벌크 선박이 실어 나르는 철광석의 수요가 이제 주로 중국에 있는 만큼 당분간 VLOC나 이제 초대형 벌크 선박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중국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선박이 친환경으로 바뀐다고 한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에도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인데요. 이제 아까 초대형 벌크선과는 다르게 여기 노란색, 그러니까 최근 현황을 보면 이제 일본이 중국보다 이제 두 척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보면 일본이 49%, 중국이 이제 47%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금 살펴본 초대형 선박에 비해서 일본이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자국 내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한 번에 엄청나게 실어올 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하는 산업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를 수입할 선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그게 결국 발주, 그러니까 자국 발주로 이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면 이제 일본은 10톤 트럭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톤 트럭은 이제 중국이 강점을 보이지만 이 5톤 트럭 시장 점유율은 이제 일본도 높은 것이죠. 이에 반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발주가 없는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선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돈 되는 것만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파나막스 시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나막스 선에는 석탄, 또 알루미늄, 이제 곡물 같은 걸 실어 나릅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제 중국은 그 석탄 같은 화력 발전으로 성장을 했고, 자급하는 식량도 많지만 이제 수입해오는 식량 역시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국 수요에 따른 이제 자국 발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호황기라고 하는 2010년대 초반을 보면 이제 한국도 이제 이 시기에 참여해서 이제 16%까지 점유율을 높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도 이제 본인들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제 만들기 쉬운 벌크선이라고 해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가격 공세를 펼치면서 이제 결국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식으로 이제 시장을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철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HSG 성동조선이나 이제 STX 같은 이 중형 조선사들이 이제 실적을 냈을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 굴복을 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벌크선은 타 선종에 비해서 이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낮지만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선종이고요. 중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체 발주, 이제 자체 수주가 늘어났고, 특히 이제 초대형 벌크선 위주로 시장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거의 60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될 거란 전망 때문에 이제 한동안 벌크선 운임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내놓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역시 벌크선에 대한 시황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탱커, 또 이제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제 가스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